제가 진료실에서 나이가 많은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걱정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자신은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매일 조용히 신장을 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음식들은 심장에 좋고 나이가 들수록 좋고 전반적인 건강에 좋다고 광고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바로 그런 음식들이 신장을 더 빨리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께서 아몬드, 캐슈넛, 땅콩이나 여러 견과류를 매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고 그것이 슈퍼푸드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실수 하나가 크레아티닌 수치를 높이고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며 결국에는 투석이나 신장 이식까지 마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기 전에 만약 여러분께서 노년층 건강 정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팔로우하고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견과류를 먹어야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여러분께서 정말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은 분들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가장 위험한 견과류 3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반대로 신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장 기능을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견과류 3가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많은 분들이 잘못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먹은 대가는 때로 남은 인생 전체를 신장병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수많은 노년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 김민수라는 67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건강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의 1시간씩 걷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의 건강 프로그램도 많이 보셨고 늘 올바르게 먹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제게 내미셨습니다. 그분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1.5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완전히 정상이었던 분에게 이것은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최근 식습관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지난 1년 정도 동안 매일 캐슈넛 한 줌과 아몬드 한 줌을 먹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저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먹었는데 왜 제 신장이 더 나빠진 겁니까? 이것은 아주 많은 노년층 분들이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1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평생 한 번쯤 신장 문제를 겪게 됩니다. 무서운 점은 초기 신장병은 거의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70%나 80%까지 떨어졌는데도 환자분은 통증도 없고 열도 없고 뚜렷한 불편함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잠도 잘 주무시고 평소처럼 걸어 다니시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신장이 매일 조용히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아무 해가 없어 보이는 음식도 여러분의 몸 상태를 정확히 모른다면 아주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1.3 이상이거나 신장결석, 당뇨병, 고혈압, 다리 부종, 밤에 여러 번 소변을 보는 증상이 있었던 적이 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견과류는 식탁에서 즉시 치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캐슈넛입니다. 많은 분들이 캐슈넛을 좋아합니다. 고소하고 부드럽고 먹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캐슈넛은 가장 나쁜 선택 가운데 하나입니다. 캐슈넛 100g에는 무려 약 660mg의 칼륨과 거의 600mg의 인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몸이 이런 성분들을 밖으로 잘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과 인이 혈액 속에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칼륨이 높아지면 아주 위험한 상태인 고칼륨 혈증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하고 근육에 힘이 없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숨이 조금 차는 정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륨이 계속 올라가면 심각한 부정맥이 생기고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제가 김민수 어르신의 검사를 다시 확인했을 때 혈중 칼륨 수치는 이미 5.8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안전한 범위는 보통 3.5에서 5 정도입니다. 그분이 매일 먹던 캐슈넛이 칼륨을 조용히 몸속에 쌓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캐슈넛의 많은 이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뼈를 약하게 하며 혈관 석회화 위험까지 높입니다. 다시 말해 신장만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심장과 혈관까지 함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자 김민수 어르신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꾸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찼던 거군요. 두 번째는 특히 신장 결석이 있었던 분들에게 더 위험한 견과류입니다.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많은 영양 프로그램에서는 노년층이 매일 아몬드를 먹어야 한다고 권합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몬드에는 옥살레이트가 매우 많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볶은 아몬드 베이식에는 거의 470mg의 옥살레이트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견과류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옥살레이트는 몸속에 들어가면 소변 속 칼슘과 결합해서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결석은 신장 결석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허리 통증, 옆구리 통증, 배뇨시 통증, 혈뇨가 있었거나 이미 신장 결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시다면 아몬드는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저는 예전에 또 다른 노년 여성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텔레비전을 보면서 볶은 아몬드 한 봉지를 거의 다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과자 대신 건강한 간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분은 심한 옆구리와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 안에 작은 결석이 여러 개 생겨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아몬드를 몇 달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봉지씩 먹는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아몬드 약 25알만 먹어도 몸속에는 이미 매우 많은 양의 옥살레이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대부분의 노년층 분들이 물을 너무 적게 마신다는 점입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이 싫고 한밤중에 깨는 것이 두려워서 오후 이후에는 물 마시는 것을 줄이곤 합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소변은 더 진해지고 옥살레이트는 훨씬 더 쉽게 굳어서 결석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신장은 거의 더 이상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게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세 번째 음식은 특히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거나 이미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해당하는데 바로 피스타치오와 땅콩입니다. 피스타치오에는 칼륨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피스타치오는 소금에 절여 볶은 제품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몸속에 너무 많은 칼륨을 넣을 뿐 아니라 아주 많은 양의 나트륨까지 함께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신장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미 지쳐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짐 두 포대를 동시에 짊어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칼륨이 올라가면 부정맥이 생깁니다. 나트륨이 올라가면 혈압이 더 높아지고 몸에 수분이 더 많이 쌓이며 다리가 붓고 숨쉬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시 신장을 더욱 약하게 만듭니다. 땅콩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땅콩은 견과류가 아니니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땅콩에도 칼륨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땅콩버터입니다. 왜냐하면 땅콩버터에는 보통 소금, 설탕, 방부제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매일 아침빵에 땅콩버터를 발라 드시던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식사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분의 혈압은 전보다 더 높아졌고 다리 부종도 심해졌으며 크레아티닌 수치도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신장 기능이 15%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환자분이 거의 투석 단계에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캐슈넛, 아몬드, 피스타치오,
땅콩 같은 음식이 더 이상 간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장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짐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신장병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견과류를 다 끊어야 합니까? 제 대답은 아닙니다. 모든 견과류가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견과류는 올바른 방법으로 적당한 양으로 먹으면 오히려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며 신장 기능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대신 드시라고 권하는 것은 바로 마카다미아입니다. 만약 지금 집에 아몬드나 캐슈넛이 있다면 오늘부터 그것을 마카다미아로 바꾸시기를 권합니다. 마카다미아는 캐슈넛이나 아몬드보다 칼륨과 인의 함량이 훨씬 낮습니다. 다시 말해 신장이 그것들을 배출하기 위해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마카다미아의 가장 큰 장점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카다미아에는 팔미톨레산이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의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장이 약해지는 이유는 단지 너무 많이 일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신장 안에는 늘 아주 작은 염증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염증은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되면서 신장 조직을 조금씩 파괴합니다. 그리고 마카다미아는 그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신장이 안에서 서서히 불타고 있는 집과 같다면 마카다미아는 불길이 커지기 전에 물을 들고 와서 불을 끄는 사람과 같다고 말입니다. 또한 마카다미아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당뇨병과 신장병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높은 혈당은 신장을 더 빨리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루에 10개에서 15개 정도, 약 30지만 드셔야 합니다. 그 이상은 드시지 마십시오. 마카다미아는 열량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체중이 너무 빨리 늘어나면 신장도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매우 귀한 견과류는 호두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은 환자분들께 하루에 호두 반쪽 기준으로 6개에서 7개 정도 드시라고 늘 권합니다.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정도의 작은 양만으로도 신장 속 혈관을 보호하는 데 충분합니다.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 3가 풍부한 드문 견과류입니다. 여러분도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 3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두 속 오메가 3 역시 심장과 신장에 매우 좋은 작용을 합니다. 신장 안에는 아주 작은 혈관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혈관들은 마치 그물처럼 신장이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으면 이 작은 혈관들이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호두는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더 좋게 하며 이런 작은 혈관들을 보호해 줍니다. 저는 박현주라는 환자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혈압도 높았으며 크레아티닌 수치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몬드를 완전히 끊고 매일 아침 호두 반쪽 6개로 바꾸고 물도 충분히 마시기 시작한 뒤 몇 달 만에 혈압이 훨씬 안정되었고 혈중 지방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분은 제게 가장 크게 느낀 변화가 다리 부기가 줄어들고 몸이 전보다 덜 피곤해졌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신장병과 심장병은 거의 항상 함께 갑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심장도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약해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심장에 좋은 것은 대부분 신장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씨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씨에는 식이섬유가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에 들어가면 물을 흡수해서 부드러운 젤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그 젤은 장 안의 노폐물과 독소 일부를 붙잡아 소화기관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몸은 다른 방법으로 노폐물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장은 그것을 도와주는 매우 효과적인 통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아마씨에도 호두처럼 식물성 오메가 3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씨를 먹을 때는 반드시 물을 함께 마셔야 합니다. 아마씨 한 스푼을 먹을 때는 최소한 약 250ml의 물을 함께 마셔야 합니다.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아마씨 속 식이섬유가 장 안에 물을 모두 흡수해버려서 오히려 배가 더부룩해지고 변비가 생기며 몸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보통 아마씨 한 스푼을 무가당 요거트에 섞거나 점심 식사 후 샐러드 위에 뿌려 드시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바로 물 한 컵을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신장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몸이 아마씨의 좋은 점을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견과류 외에도 많은 분들이 밤에 대해서도 물어보십니다. 어떤 분들은 밤도 신장에 좋지 않다고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밤은 아몬드처럼 옥살레이트가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장결석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밤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다만 밤에는 전분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아주 조금만 드셔야 하고 자주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때로는 신장을 가장 많이 해치는 것이 음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 서랍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많은 노년층 분들이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어깨와 목이 아프면 스스로 진통제를 사서 드십니다.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약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약을 자주 드시면 크레아티닌 수치가 매우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아몬드도 끊고 캐슈넛도 끊었는데 크레아티닌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분들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들은 관절 통증 때문에 매일 진통제를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께서 진통제를 자주 드시고 계신다면 꼭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어쩌면 바로 그 약이 여러분의 신장을 점점 더 약하게 만들고 있는 진짜 원인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견과류를 피해야 하고 어떤 견과류가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한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아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매일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 환자분들 가운데 아주 많은 분들이 제가 설명한 내용을 이해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부엌 찬장을 열어보면 여러 종류의 견과류가 가득합니다.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물을 함께 마셔야 하는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먹어도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러미를 김민수 어르신도 바로 그 질문을 제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몬드와 캐슈넛을 끊어야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무엇을, 언제, 얼마나 먹어야 충분한 겁니까? 저는 그분께 신장을 보호하는 일은 너무 복잡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단순하고 꾸준하며 계속 지키기 쉬운 습관입니다. 아침에는 잠에서 깬 직후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호두 반쪽 6개에서 7개 정도를 드시고 약 250ml 정도의 물 한 컵을 함께 마시십시오. 왜 하필 아침일까요? 밤새 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몸은 보통 약간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혈액은 더 진해지고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컵은 신장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더 좋게 하며 밤새 쌓인 물질들을 몸이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비교적 빈속에 먹는 호두는 몸이 오메가 3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호두 반쪽 몇 개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는다고 해서 신장이 더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칼로리와 지방만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아마씨 한 큰술을 드셔도 됩니다. 무가당 요거트나 오트밀죽 혹은 샐러드에 뿌려 드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약 250ml 정도의 물을 더 마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많은 노년층 분들이 특히 저녁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될까봐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신장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셔야 할 일은 물을 참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마시는 물의 양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침과 오후에는 더 많이 마시고 저녁에는 점점 줄여가십시오. 신장 기능이 아직 아주 심하게 나쁘지 않은 분들은 보통 하루에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의사로부터 수분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받으셨거나 투석을 받고 계신다면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오후에 배가 고프거나 간식이 먹고 싶을 때는 예전처럼 아몬드나 땅콩 한 봉지를 여는 대신 마카다미아 씨발 정도를 드십시오. 마카다미아는 더 오래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고 단 것에 대한 갈망도 줄여주며 몸속에 칼륨이나 인을 너무 많이 올리지도 않습니다. 신장에는 훨씬 더 부드러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견과류를 한꺼번에 먹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종류가 다양할수록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몬드, 호두, 마카다미아, 캐슈넛, 땅콩을 한 큰 그릇에 모두 섞어 놓고 하루 종일 드십니다. 그것은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는 그런 식습관이 칼륨, 인, 그리고 칼로리를 너무 많이 올리게 만들기 쉽습니다. 아침에 이미 호두를 드셨다면 그날은 호두만 드십시오. 오후에 마카다미아를 드신다면 양을 적게 유지하십시오. 호두를 먹고 마카다미아도 먹고 거기에 또 아몬드와 땅콩까지 더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장병이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딱 알맞게 그리고 올바른 것을 먹는 것입니다. 견과류를 바꾸는 것 외에도 저녁 식사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너무 짜거나 붉은 고기가 너무 많거나 가공식품이 너무 많은 저녁 식사는 신장이 밤새 더 많이 일하게 만듭니다. 그 대신 채소를 더 많이 드시도록 노력하십시오. 피망, 브로콜리, 케일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는 몸이 염증에 맞서도록 도와주고 호두, 마카다미아, 아마씨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검사입니다. 적지 않은 환자분들이 자신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아직 정상 범위 안에 있으니 신장이 완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량에 매우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아직 건강하고 근육이 많은 남성은 신장이 멀쩡해도 크레아티닌 수치가 약간 높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르고 근육이 많이 줄어든 노년층 분들은 신장이 꽤 많이 나빠졌어도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인 분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저는 보통 시스타틴 C 검사도 함께 받아보시라고 권합니다. 이 검사는 근육량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더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크레아티닌은 여전히 1.1이나 1.2인데 시스타틴 C 검사를 추가로 해보니 그제야 신장 기능이 이미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선이라는 한 여성분이 크레아티닌 1.1 수치로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자주 붓고 쉽게 피곤하며 밤에도 소변을 너무 자주 보셨습니다. 시스타틴 C 검사를 추가로 한 뒤에야 우리는 그분의 신장 기능이 겨우 6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분은 일찍 발견하셨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아몬드와 땅콩을 완전히 끊고 소금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정해진 양만큼 호두와 마카다미아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달 후에는 다리 부종이 확실히 줄었고 신장 기능도 더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보충제만 더 먹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저는 만나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여러 가지 비타민, 신장에 좋다는 약, 단백질 분말, 콜라겐을 사서 매일 드십니다. 하지만 많은 보충제에도 미네랄과 단백질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게 됩니다.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단백질 분말은 신장 질환이 있는 노년층에게 보통 맞지 않습니다. 이미 약해진 신장이 너무 많은 단백질까지 더 걸러내야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빠르게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약이나 보충제를 생각하기 전에 가장 단순한 것부터 먼저 바로잡으십시오. 맞지 않는 견과류를 끊으십시오. 물을 충분히 마십시오. 더 일찍 주무십시오. 소금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의사에게 묻지 않은 채 진통제나 건강기능식품을 임의로 드시지 마십시오. 김민수 어르신은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몬드와 캐슈넛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호두 몇 쪽을 드셨고 오후에는 마카다미아를 조금 드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아마씨를 드셨고 늘 물도 충분히 마셨습니다. 2달 뒤 다시 진료를 받으러 오셨을 때 그분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1.5에서 1.3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혈중 칼륨도 정상 범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옅게 미소 지으시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때로는 신장이 아주 비싼 방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더 이상 매일 그것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는 아직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 충분히 일찍 시작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